상향, 하향, 안정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승 곡선의 메리트가 얼마나 되나요? 한두 학기 수상 실적이 비어있는데 큰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Q&A 영상인데요. 아무래도 원서 접수 시점이 다가오다 보니 여러분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죠. 거기 달린 댓글들을 바탕으로 Q&A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러 가보실까요? 고고링! 자, 그럼 첫 번째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상향, 하향, 안정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향, 접정, 하향을 판단하는 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혼자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죠. 제 개인적으로는 합격 확률 기준 상향 원서가 20% 정도, 적정이 50에서 60, 안정이 80에서 90%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제일 확실한 건 학교에서 얘기해주는 대학이 안정카드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뭐 가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너무 보수적으로 혹은 너무 낮춰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좀 수시로 교과 위주로 선배들 진학 실적을 참고해서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안하는 카드는 확실히 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과 전형 정도는 돼야 안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변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적정부터는 생기부 내용, 퀄리티가 워낙 중요해서 뭔가 한 줄로 정리해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생활기록부 내용이 조금 괜찮은 편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뭐 합격자 평균 등급 정도만 보고 들어가도 적정이긴 하죠. 근데 만약에 생기부 내용이 안 좋다고 하면 내신이 좀 남는 상황이라도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게 학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상승 곡선 관련된 댓글을 진짜 많이 달아줬더라고요. 요즘 이게 좀 핫한가 봐요. 댓글을 한번 보면 1 초반에서 2 후반 하향 곡선 vs 3 초반에서 1 초반 상승 곡선. 요거는 전자가 낫죠? 뭐 내신 평점이 아무래도 전자인 친구가 훨씬 더 좋을 거라 뭐 어지간하면 전자가 낫지 싶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은 고등학교에 너무너무 좋은 생기부라면 후자가 전자에 비빌만 한 정도? 왜냐면 전자는 1점대에서 떨어진 적이 없는 학생이니까 아무래도 얘가 낫겠죠? 자, 그리고 상승 곡선 관련된 댓글들이 이렇게나 많았어요. 짠! 상승 곡선의 메리트가 얼마나 되나요? 상승 곡선이 학종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런 류의 댓글들이 되게 많았는데 일단은 정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유니브 클래스에 제가 나왔던 영상 중에 출연자분은 내신 6등급 대에서 1.1로 상승을 했더라고요. 2학년 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한 경우에는 학종에서는 앞에 내신을 아예 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6이랑 1등급은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입학사정관이더라도 얘가 1학년 때 무슨 사정이 있었거나 굉장히 뭔가 힘든 상황이었거나 뭔가 학교가 좀 안 맞았거나 문제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 정도의 아주 급격한 변화면 이제 메리트가 확실히 크고, 그게 아니라 뭐 조금 고만고만한데 조금씩 오른 정도면 사실 그것 때문에 막 엄청난 가산점을 주고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가 아니면 여러분 1, 2, 3학년 내신 평균 내보면 총 평점 나오잖아요. 그게 뭐 메리트죠. 어쨌든 1학년 때 내신을 좀 극복을 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메리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평균 내신이 2점대야? 근데 상승 곡선이 없어. 그러면 학종을 이제 2점대 라인에서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평균 내신이 2점대인데 상승 곡선이다. 그럼 이제 라인 자체는 2점대에서 보되 킹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1점대 라인의 학종을 써볼 법한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그렇게 상승했다고 아예 1점대 취급을 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윗라인의 학종을 써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모두가 상승 곡선을 물어볼 때 귀엽게 하향 곡선을 물어보는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다들 상승 곡선 메리트 얘기하시는데 누군가 상승한 만큼 누군가는 성적이 떨어졌을 텐데 하향 곡선은 어떻게 보일까요? 1.8에서 2.4에서 3.6 이런 경우 적정 대비 대학보다 한 단계 낮춰서 지원해야 하나요? 학종에서 성적이 하락세면 어느 정도 단계를 낮춰서 원서를 써야 될까요? 그쵸. 누군가 상승을 하면 누군가는 하향 곡선일 텐데 이 친구들은 그냥 내신 평점 맞춰서 원서를 쓰시되 조금 이제 확률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 조금 밀리는 거죠. 총 내신 평점 2.5점짜리가 전국에 수없이 많아요. 그럼 걔네들 중에 상승세인 2.5를 조금 좋게 보는 거고 하락세인 2.5를 조금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세라고 해서 얘를 3점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상승세라고 해서 얘를 1점대라고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급간에서 좀 좋은 정도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명확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이 상승도 물어봤고 하향도 물어봤으니 이제 V자형 성적, 뭐 나이키형 곡선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V자형 성적이 학종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V자형 성적, 나이키 성적, 옆 나이키 성적 이런 거는 저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균 냈을 때 성적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지방 일반고라서 교내 대회가 많지 않아 한두 학기 수상 실적이 비어 있는데 큰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에 비해 분량이 줄어든 평가 항목은 대학에서 열심히 안 볼 수밖에 없어요. 원래 수상이 무제한 기입이었다가 이제 학기당 하나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만큼 대학이 느끼기에 수상에서의 중요도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뭐 수상 한두 개 비어있다고 그 학생을 떨어뜨리고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수상 안 좋아도 생활기록부 내용 좋고 내신 좋으면 당연히 뽑겠죠. 그래서 이 댓글을 쓴 여러분도 생기부 내용이나 내신이 좋다면 수상 한두 개 정도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학생의 이번 질문이랑 연관이 되는데 대회에 나갔지만 수상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상이 없거나 수상을 하지 못했을 경우 그 대회명을 생기부 세특이나 창체에 쓰는 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건 안 되는데 대회명이나 아니면 활동 이름을 감추고 그 과정에서 내가 공부했던 자료나 만들었던 보고서 같은 게 있다면 그걸 이제 우회적으로 생기부에 쓰는 건 가능하죠. 그래서 수상이 부족한 학생들, 수상을 못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과정을 생기부에 최대한 자세히 써주시는 게 그나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댓글의 1번을 읽어보면 선생님들이 생기부를 작성하시는데 저는 자세한 계획, 동기, 과정, 결과 이런 식의 생기부를 원하는데 너무 추상적으로만 작성하시고 선생님의 주관이 뚜렷하셔서 이야기를 꺼내면 자존심 상해하시고 은근 꼭 주셔서 관리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맹점이죠. 미안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고 여러분이 이 불합리함을 다 누를 수 있는 높은 위치에 꼭 가는 멋있는 어른으로 성장하셨으면 좋겠네요. 요거는 제가 달리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요거는 조금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긴 하죠. 뭐 어쩌겠어요. 협조를 해주시는 선생님의 세특 혹은 창체 위주로 관리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지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교과 안정으로 넣는 건 내신 컷이랑 얼마나 차이 나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는 컷만 볼 건 아니고 표준 편차도 봐야 되고 인원수도 봐야 되고 전형의 변화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너무 적다. 그러면 변동이 좀 크고 인원수가 많으면 변동이 좀 적겠죠. 그리고 대학별로 그 입결의 표준 편차 또는 분포를 공개하는 학교도 있어서 이게 단순 컷뿐만이 아니라 합격자들의 내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까지 참고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딱 답을 드리자면 확답하기는 좀 어렵긴 해요. 물론 교과라는 게 폭발이 나기도 하고 펑크가 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70% 컷 안쪽에 있으면 뭐 어지간하면 된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으로 교과 신설된 학교 컷 어떻게 예상하는지 궁금해요. 일단 예측하기 어렵기도 한데 최소한 무슨 학교인지는 얘기를 해주셔야죠 여러분. 다음 댓글. 교과가 전년도 대비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 컷보다 더 낮게 봐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봐야 하나요? 자, 이런 질문은 그냥 단순히 일괄적인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렵고 그 학교 개별적으로 최저 설정이나 경향성 같은 걸 좀 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고대, 성대, 한양대 이렇게 보면 고대가 제일 좋은 학교죠. 근데 교과 컷은 고대가 제일 내려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왜냐면 고려대학교 학추의 최저가 성대보다 약하고 한양대는 심지어 수능 최저가 없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 뭐 없어진 건지 생긴 건지 타이트해진 건지 이런 학교별 경향성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과 친구들의 댓글인 것 같아요. 교과 전형이 생긴 대학이 많이 늘었는데 상위권 대학마다 교과 컷이 얼마나 내려갈지, 작년보다 교과 컷을 얼마나 낮게 봐도 되는지, 그 다음 약대로 인한 이과 최상위 어떤 변동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약대로 인한 라인대를 물어본 것 같은데 뭐 조금은 내려오겠죠. 아무래도 모집 정원이 늘어났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약대 정원이 1600명이고 수시가 뭐 한 800~900명 정도 된다고 쳤을 때 그 900명의 영향이 교과 입결을 뚝뚝 떨어뜨릴 만큼 생각만큼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이과 친구들은 약대가 생긴 것도 있지만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훨씬 더 쉬워졌어요. 수학을 문과랑 같이 보게 되면서 등급 인플레가 조금 있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는 게 작년보다 쉬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또 교과 컷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대가 생긴 효과랑 수능 최저가 쉬워진 효과가 상쇄돼서 결국 입결은 크게는 차이가 나지 않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약대는 아무래도 첫 해다 보니까 뭐 어떤 학교는 빵꾸가 나기는 하겠죠. 첫 해는 통상 빵꾸가 나니까. 근데 그거를 뭐 예측하고 원서를 쓰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교과는 단언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의대 교과를 보면 사실 메이저 의대는 뭐 서울대, 연대, 카대, 성대, 울산대, 고려대 정도까지잖아요. 근데 모든 의대 중에 내신 컷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아시나요, 여러분? 메이저 의대? 아니에요. 건양대 의대 컷이 제일 높아요. 왜 그러냐면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단순히 대학 서열에 따라 교과 컷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 수능 최저가 얼마나 타이트한지 여부 그리고 작년과 전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부를 학교별로 파악하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약대로 인해서 컷이 널널해지는 효과는 수시에서보다는 아무래도 정시에서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겠죠.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도 다양하고 전형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각자 자기 자리를 찾아갈 건데 정시에서는 그냥 수능 성적으로 완전 서열순으로 입결이 형성되기 때문에 정시에서 약대로 인해 컷이 널널해지는 효과가 조금 더 드라마틱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과에서 고대가 작년 기준 상위 한 3 중반 %까지 갔는데 올해는 한 4 중반 %까지는 가겠죠. 이렇게 정시에서 효과가 조금 더 크지 수시에서 막 교과 컷이 막 엄청 내려온다? 이렇게까지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기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컨설팅 받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년 실적 보는 법, 자사 특목 때문에 성적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고 기준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자사 보는 블라인드제 때문에 수시에서 완전히 불리해진 건가요? 제2외국어 관련된 부분도 다뤄주세요.